예, 처음에 많이 사진 찍어주시고요. 다들 아시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옆에 비기동 감독님 나와 계시고요. 네,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간신 연출한 이기동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신의 김진혁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신에서 설중의 역할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예, 궁금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 시간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분들에게는요, 배우분들의 사인이 있는 보도자료를 준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주변에 여기자들하고 영화를 봤는데 22명 왔거든요. 먼저 배우분들께 아무래도 이 영화의 어떤 수위라든가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그런 점들을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위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 감독님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스타일 같은 경우가 뭐랄까 좀 오히려 그래서 더 셀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 좀 개인적으로 엔티크 때 그런 분석들이 키스신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욱더 나름대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뭐 크게 서양골동 연구자들 엔티크에서 처음 만나셨잖아요. 근데 좀 세월이 좀 흘렀는데 사실 그때는 거의 주지훈 씨가 애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달라지셨던가요? 굉장히 제가 간과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룹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감독님들 8살이 그걸 간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음악의 그대로 감독님 또 그때 주지훈 씨랑 하셨을 때 지금 또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이제 아마 이제 처음 이제 막 데뷔하는 배우를 만나가지고 어렵게 이제 같이 영화 찍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런 신인 시절의 배우들은 시간이 가도 계속 마치 노모가 상명 아들에게 유조심을 하는 것처럼 뭔가 계속 부족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고 더 아쉽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나는 아직도 신인 같고 막 이러니까 녹화실에서 많이 바라보는데 나도 이미 많이 성장했고 경험도 많아졌는데 나는 이렇게 어리게 보이냐고 이제 그런 질문했을 때 미안하게도 나도 그 사이에 늙어가지고 옛날 동생이 됐다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여배우분께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그 두 배우분 이전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인간구도 그리고 또 이명 씨는 조은현 감독님 보면서 그런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 준비하시면서 감독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다니는 굉장히 자주 다니는 건물을 치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위의 기본적인 체력적인 부분들이나 기술적인 것들 그런 걸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단위의 과거에 있었던 그 흔적들 그런 기억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비집으면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분위기가 백점. 그냥 뭐랄까 속성으로서 돼지 같은 면이 있죠. 사실 보이는 이미지하고 또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좀 단순한 면도 있고 또 이제 묻어난 면도 있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미묘한 이미지로 사실 영화를 시작했었고 제가 단편 영화를 보고 처음 이제 반에서 어떻게 영화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연락도 해보고 그랬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이미지 자체도 독특하지만 이제 그 실제로 또 실제 성격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겉모습하고 다르게 다른 이미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이제 더 남성적이고 중성적이고 영화 속에서 혁명을 꿈꾸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서 영화에서 또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이 왕과 간신에게 전진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저 인물이 매력적이고 운동적인 캐릭터로 영화에서 보여져야만 사극이 주로 남성 위주의 남성 상관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이 그냥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주문하고 준비했으면 하고 바랬던 것 같아요. 예, 유영 씨 지금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망의 화신이잖아요. 숨기지 않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네, 영화 볼을 찍을 때는 민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저랑 이미지도 맞는다고 생각했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쉽다고 생각했는데 설춤의 역할을 처음 이제 하게 됐을 때 많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최고의 뛰어난 기생 역할을 저는 할 자신이 없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라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네가 설춤을 보이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자신감을 전해주셨어요. 아니요 감독님? 근데 그 섹시하다는 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생각과 그리고 살아온 삶이 그런 모습이 그런 욕망이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계속 말씀해주셔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욕망의 화신이 약간 겉모습으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은 장록수가 영화 속에 등장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장록수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20대였던 연상군을 사고자는 30대 중반의 여자고 결혼 2번 했고 애가 둘이 있는 몸종이었어요. 어느 날 술자리 옆에서 가야금 타다가 왕의 누나 들어서 미인도 아닌 어떤 친구가 그 왕을 쳐다봤었는데 그런 전형적인 이제 성적인 카리스마랑 다르게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다른 이 상에 제가 실제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어색해하고 잘 안 맞고 자신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지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공공연하게 자기가 얼마나 섹시한지 계속 과시하고 싶어하는 일상생활을 사는 친구는 이 설승매를 안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좀 더 사랑해주고 자기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본인은 어려워했지만 잘 선택해서 했던 것 같아요. 임승재를 연기한 주심씨가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승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일단 설명이 이렇더라고요. 정말 유명하고 사악하게 이를 데 없어. 그 정도가 아버지를 능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서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알 때는 사서에서 굉장히 그냥 간신 중의 간신, 킹오브 간신 그런 캐릭터인데 이 작품에서는 뭔가 좀 어떤 순수라 그럴까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어떠셨나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 작품 속에서 보면 단위를 향한 오래전의 기억이라든가 굉장히 복합적인
시각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영화상에서 보여주는 다녀와의 감정은 조금 뭐랄까 그렇게 막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일단 표현을 이렇게 그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왕과의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간신이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감독님이 그렇지 않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간신이라 하면 순종과 아빠 미봉으로 항상 하는 역할인데 그걸 이제 사홍 역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좀 더 에너지틱하고 어떤 욕망과 어떤 저기를 그냥 바로바로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간신과 충신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그게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왕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간언을 올리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저는 어떤 시퀀스 같은 경우는 간언이 아닌 정말 추원을 올리는 또 어릴 적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사를 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둘이서 시문시답하는 씬 이런 데서는 정말 저의 욕망을 드러내다가도 어릴 적 친구이자 제가 모시는 주군의 나약한 모습에 같이 슬퍼지는 수련해지는 그런 모습도 그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연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나 강원영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 외에 또 특별히 더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김규동 감독님이 간신이라는 작품을 만든다고 하실 때 김규동 감독이 만드는 사극은 어떨까라는 1차적인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시은 씨가 캐스팅됐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연산군을 연기하는 사람이 주시은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나빠 보이는 근데 시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연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감독님이 순배 역할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데 연산을 할까요?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저를 그냥 주신 걸로 거기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연산 광호영 연기하면서 굉장히 욕심 났어요. 그게 현장에서도 광호영이 계속 에너지틱하게 막 뿜어내는 것들도 되게 막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지연이가 다녀서 승재를 그런 걸로? 임지연 씨가 캐스팅돼서 그래서 손바닥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면 그래서 인식이 따랐습니다. 특히 그 다니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여기 계신 그 세 캐릭터 중에서 거의 가장 유일한 그 허구의 인물을 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좀 어려움은 없으셨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허구의 인물이라서 조금 더 부담 덜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면서도 제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영상이었거나 연습이었거나 영상이었거나 실존 인물로 따져서 실존 인물을 많이 연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도 엄청났을 거고 그런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되게 신기했어요. 잘 표현한다는 거에 있어서 후배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라는 인물 자체가 그래서 다른 부딪힌 인물이랑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상상하는 다니의 이제 과거나 현재나 생각하는 그 심정 자체를 제 마음대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쉽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해요. 그 반면에 그 설중매라고 하는 캐릭터는 예전에 그 TV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된 캐릭터이기도 해서 좀 특별히 좀 기억나는 장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중매 연기해 주셔서. 관심. 예.
이 영화가 사실 이규동 감독님이 숨겨놓은 그 유머 코드가 저는 많이 있다고 좀 봤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같이 훈련 받을 때 경쟁 구도로 많이 단이랑 같이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촬영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결승전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시간부터 나와서 저희 그 씬을 이름을 결승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 결승전하고 보통 이제 운동회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즐겁게 되고요. 저희가 그 씬 이름을 결승전이라고 불렀어요. 본인에게는 힘든 장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웃기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그 TV 드라마나 수많은 그 작품들에서 봤던 조성환 교실로 이런 데서 봤던 설중배들하고 비교하면 가장 귀여운 설중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섹시에 자신 없어서 귀여움으로 흥분해서 네, 그냥 그리고 그 설정의 욕망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설중에 저는 뭐 전해본 게 없어서 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만의 설중매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욕망을 그러니까 단위는 계속 숨겨야 되고 자신이 아닌 인물로 이렇게 아주 고되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설중매는 자신의 욕망 향해 솔직하고 뻔뻔하게 나가니까 솔직한 모습을 보면 저희는 동화가 금방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금방 친숙해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다룬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유쾌하게 볼 수 없는 이미지들이 많은데 완전히 희생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여자들만 그리는 거는 너무 이렇게 연민을 강요하는 그 여자들을 박제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당시에 억지로 끌려와서 정말 고통 속에 죽고 힘겨웠던 우리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또 권력을 얻고 싶어서 흥겹게 진짜 즐겁게 그 과정들을 뚫고 나갔던 사람도 있어서 그런 두 양면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있어야 당시 체험당한 여자들의 삶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양한 축을 마느라 된 것 같아요. 이 시간 비교되면서 이 시기는 그 연산군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준익 감독님 왕의 남자에서도 이제 연산군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진 소재이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연산군의 그 엽기적인 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성인 관람가 영화지만 정말 다 영화화할 수 있을까? 혹은 어디까지는 좀 담아내고 싶다. 이거는 도저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제 지금 영화에서 표현된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굉장히 그 실제 기록된 이미지에서 떠나는데 표현 수위는 실제에 비하면 너무 미세한 부분에 불과해요, 사실. 그래서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기록된 일부분이지 기록되지 않은 영역은 엄청난 거죠. 로마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아빠였던 성종 너무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한테 굴복당하는 왕권이 줄어든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제 굉장히 폭압적으로 신하를 억압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데 서울로가 좀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철퇴로 쳐 죽였고 때려 죽였고 온몸을 찢어서 젓갈로 버렸고 그 할머니 인수대비를 박치기로 하고 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쇠꼬챙이로 각종 그 사람이 담았던 그 울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역사가 많았었어요. 사실 초반에 이 관심부자들이 이루어낸 정치적인 행각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초반에 많이 보여주고 저희는 역사 배경을 잘 모르니까 채용사라는 연산군이 그렇게 많이 다뤄졌는데 이 채용사 이야기는 절대 다뤄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연산군이 한 생각 중에 가장 심각한 행동인데 왜냐하면 피해자라는
피해자들도 남자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사실 결국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 남자들의 기록들이 실록에 훨씬 많고, 근데 이 채용당에서 당했던 여자들의 기록은 장롱수 옷을 밟았다가 다음날 채용 당하거나 몰래 애인을 만났다가 다음날 응시추천당하고 마을이 호수 속에 묻혀버리거나 성씨를 없애버리거나, 사실 피해에 대한 생각들이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인물을 기록해놓은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세 인격체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정말 조금처럼 쓰여졌던 시대라. 그래서 연산군을 다시 또 다루게 됐을 때 기존 연산군의 다루어졌던 방식과 다르게 간신이라는 다른 시점으로 채용당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에 유자강도 실제로 반정에 참여한 최고의 간신이죠. 살아남는 간신이기도 하고, 장로수도 간신으로 있고, 박운정이라는 옆에서 말은 많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기회를 노리는 간신이 있고, 임사홍이라는 또 천하의 전형적인 간신도 있고, 윤승재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간신을 그냥 권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나 그 사람의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나쁜 사람은 그냥 못 가면 너무 쉽잖아요. 그 사람에게 너는 죄를 뉘우칠 게 못 주니까. 그래서 사실 단이라는 인물이, 석승마라는 인물이 승재를 근원적으로 자신의 죄의식을 건드려서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다른 선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풍자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에게 살아갈 만한 어떤 삶의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좀 주려고 연산군 시대 때 연산군만 유명히 가려져서 연산군이 너무 센 캐릭터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간신과 주변 인물을 좀 그려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검색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 캐릭터나 인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임상욱에게는 사실 유승재 말고도 다른 여러 아들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는 연산군을 비판했다가 죽은 아들도 있고. 네. 연산군을 비방하는 시를 썼다가 참수당했다는 그 모티브가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상웅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승재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형이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한 그 형제인데 또 연산군을 섬겨하고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인성이 일러 바쳤어요. 왕한테 이 시를 누가 썼나 했을 때 잠깐 누나를 부르더니 제 아들이 썼는데 저 죽여야겠네요.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그게 살인파 일단 아니 아빠 포함한 김일성 다 같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 사건에 크게 연루되는데요. 무서웠던 날씨죠. 그래서 이제 제 가족도 못 지키면서 가족을 이용해서 권세를 얻는 임상홍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역사도 되게 있는 시점이에요.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을 좀 가릴게요. 아무래도 객석에서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매도 먼저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정사 씬 있잖아요. 그 연기하실 때 그 이제 준비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뭔가 좀 그분이 어떻게 좀 배를 나누셨고 또 그 촬영된 그 소요 시간 이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몇 번에 오케이가 났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선뜻 먼저 말씀드릴 때가 촬영 전부터 아무래도 많이 부담을 느꼈던 장면이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연습도 하자고 했었나? 그런 많은 이미지들을 찾아보고 감독님이랑 같이 셋이서 이미지를 찾아보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도 해보고 마음의 준비가 가장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 장면을 찾아오려고 정말 슬픈 장면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독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오케이 되셨죠? 많이 테이크 많이 가는 것 같진 않은데 저희는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림이 좋을지 또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좀 막상 좀 현장에서 그날 촬영할 때 굉장히 떨렸는데 촬영이 들어가고 나니까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더 보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세요? 콘티 여배우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지점 때문에 캐스팅에서도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었고,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콘티를 아주 자세하게 짰고,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찾기 위해서 촬영 2달 전부터 계속 보여주고 그게 익숙해지길 바라고, 또 괜찮아졌다 안 괜찮아졌다 그런 굉장히 힘겨운 파도타기가 많이 있었고, 실제 정말 진짜 이틀 정도 찍었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찍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장면이기도 하고 금방 지쳐가지고 한 컷이 끝나면은 사실 둘이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뻗어가지고 잠이 들기도 하고, 에너지를 지금 편집은 굉장히 짧게 사실 1초, 2초짜리로 짧게 되어 있지만 그 1초짜리를 얻으려고 촬영을 2분, 3분씩 굉장히 긴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하고, 찍는 사람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특히 여배우들이니까 자신의 몸들이 어떻게 소모될지 혹은 착취당할지 그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많이 있었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노출이 이용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객들에게 전달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미학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고, 제가 찾은 어떤 방법은 뭐였냐면 에로틱하게 찍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왕이 앞에서 예술적 광기로 넘쳐서 영감을 얻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여성이라는 몸 자체를 편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감을 표현해주는 광기의 어떤 대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을 저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연대감으로 표현되잖아요. 둘이 발가벗고 껴안고 왕의 칼에 맞서서 다니가 왕의 마음을 얻은 순간에 바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여자는 살려야 된다라고 어여쁘지 않기 때문에 죽여서 안 된다라고 꼭 껴안고 얘기를 할 때 둘의 연대감이 형성이 되고, 둘이 경쟁자가 아니라 둘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한 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 각성이 있는 순간에 이런 몸이 사용되는 방식은 그걸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 인물은 부끄럼 없이 의미 있는 그런 싸움들을 해낸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드라마로 의미가 있게 두 사람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깊은 인품을 보여주고 성숙하는 순간이 보여지면 그 앞에 과정들이 정말 허전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버티기 위해 살았어야 했던 그런 애잔함이 보이고, 그렇게 이용하는 간신과 왕이 젠당의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을 촬영 전부터 촬영하고 촬영 후까지 편집에서까지 고민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사실 개봉하고 관객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오해할지